그래서 다음 이어드릴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바로 5번째 픽6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26대11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업셋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픽6로 꼽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에런 로저스가 힘을 못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정말 뭐 이번 주에는 유난히 그 업셋이 많은 경기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그게 어쨌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에런 로저스가 힘을 못 쓴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차저스가 상당히 정직하게 올드스쿨 스타일로 이긴 경기였다. 근데 이제 올드스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정직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막 변칙 공격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올드스쿨 풋볼은 그냥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밀어붙여서 힘으로 이기는 피지컬한 경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 차저스가 딱 그렇게 이겼거든요. 러싱 공격을 하는데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변칙 플레이하고 리버스하고 이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태클 밖으로 돌기 아니라 그냥 딱 비트윈 태클스 그냥 그 딱 갭이랑 갭 사이 뚫고 나가는 그냥 그런 러싱 공격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했고 수비도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에런 로저스 하면 대표적으로 프레셔하기 힘든 쿼터백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에런 로저스를 블리츠 거의 없이 디펜시브 라인맨 4명으로 그냥 묶어놨어요. 그 프레셔를 4명으로 가했다라는 건 정말 놀랍죠. 에런 로저스를. 그리고 진짜 그 패스 러셔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 4명이 이제 스냅 시작과 동시에 정말 빨리 그 페네트레이션을 해서 에런 로저스도 꼼짝 못하고 당하더라. 그래서 이날 디펜시브 엔드 2명 조이 보사하고 멜빈 잉그람이 정말 블리츠 도움 없이 완전히 그냥 파켓에서 에런 로저스를 묶어놓거나 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다. 그냥 그야말로 오라인 찢어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에런 로저스나 아니면 이렇게 그 모바일 쿼터백을 상대할 때는 그 선수들을 그 기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엑스트라 패스 러셔를 배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블리츠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어쨌든 라인맨들을 그 라인백을 보내거나 세이프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D 라인맨 4명만으로 프레셔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라인베커는 라인베커대로 이제 런 공격 봉쇄 그다음에 그 커버리지 세컨더리도 이제 그 뭐 세컨더리 블리츠 걱정 없이 순수하게 이제 패스 커버리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훨씬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사실 그 4명의 패스 러시가 전반적으로 이날 차저스가 수비가 잘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에런 로저스 선수가 전반전에 패스 9개 시도했고 6개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패싱 야드가 35야드. 그렇죠. 이 에런 로저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가지고 이거 가려놓으면 에런 로저스인 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누가 에런 로저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3쿼터까지 점수가 19대 0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차저스 입장에서는 정말 경기를 되게 잘 풀어갔는데 그 19대 0으로 잘 풀어갔지만 필드골로 끝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대 0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이렇게 차저스 입장에서 불안불안했을 거다. 왜냐면은 공격을 여러 번 잘해서 득점도 여러 번 했는데 결국 터치다운 2개면 역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에런 로저스가 뒤집는 거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차저스가 저걸 필드골이 아니라 터치다운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필드골이 계속 누적되고 하다가 나중에 터치다운도 하긴 했지만 저는 12대 0까지 됐을 때도 이런 생각했어요. 에런 로저스 2개면 뒤집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정말 마지막까지 차저스가 정말 잘 막더라. 그리고 진짜 그 패커스가 나중에 깊숙하게 이제 페네트레이션에서 공격을 할 때도 그것도 필드골도 막아내더라. 정말 그래서 차저스가 이날은 진짜 올드스쿨 스타일로 디펜시브 라인과 오펜시브 라인이 이긴 경기였다. 그리고 이날 다반테 애덤스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사실 이제 조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금 애덤스에게 패스가 조금 편향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날 결정적으로 에런 존스 선수가 너무 부진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런 존스가 최근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다반테 아담스가 빠진 동안에 러닝백만이 아니라 리시버로도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는데 이날은 아마 리셉션 그다음에 러싱 합쳐서 29야드인가 그렇게 토탈 어펜스가 이렇게 29야드인가 아마 막혔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실 차저스가 뭐 다 막아버렸어요. 정말 뭐 로저스 맞고 리시버들 맞고 그리고 또 뭐랬냐면 공격 수비만이 아니라 스페셜 팀스에서도 펀트 블락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그 일반적으로 풋볼의 3개의 페이즈다. 그래서 오펜스, 디펜스, 스페셜 팀스라고 말하는데 3가지 페이즈에서 차저스가 다 이긴 경기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저스가 그 전주에도 이겼거든요. 사실 이제 3연패 뒤에 그 전주에 이겼는데 이제 차저스가 이제 그 패커스까지 이기는 걸 보니까 또 차저스 또 시작인가?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리지만 차저스는 발동이 늦게 걸리는 팀이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부진하다가 막판에 뒤늦게 발동에 걸려서 미친 듯한 이런 페이스로 가서 플레이오프에 턱걸이를 하거나 아쉽게 탈락하거나. 근데 지금 또 그 시작인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만약에 그거라고 그러면 또 지금 이제 후반기에 차저스 만나는 팀들 긴장해야 된다. 그렇죠. 긴장해야죠. 근데 뭐 그 첫 번째 희생양이 패커스였던 거죠. 차저스가 이제 후반기 경기를 좀 보면 지금 이제 2연승을 하면서 4승 5패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구 선두인 칩스가 6승 3패이기 때문에 2경기 차가 되는데 사실 이 두 팀이 작년에는 또 이제 비슷하게 칩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차저스가 뒤에 쫓아오면서 12승 4패로 동률을 이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칩스가 가져가면서 지구 우승, 그 차저스는 이제 와일드카드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남은 경기들이 사실 차저스가 올해 그런 페이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경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 일단 칩스하고 경기가 2번 있고 레이더스하고 두 번 있고 바이킹스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원정기가 2개 있는데 제규어스하고 브론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주 어렵다고 뭐 하긴 또 그렇지만 겨울에 브론코스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대부분 다 디비전 경기다. 칩스 2번, 레이더스 2번, 브론코스 1번. 5경기나 디비전에서 경기라고 그중에 2번이나 칩스랑 붙거든요. 근데 지금 칩스랑 2경기 차이기 때문에 진짜 계속 어쨌든 이 후반기에 미친 페이스로 간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저스 한번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더군다나 정말 이 시즌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흐름을 타는 팀이니까. 그렇죠. 참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중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계진들이 하프타임 때 후반전 시작을 그 필드 사이드라인 쪽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짐 렌츠랑 토니 로모가 이렇게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중계를 시작을 했는데 트레이시 울프슨 리포터가 평소에 날씨 구줄 때 비 내리고 이럴 땐 안 나오더니 날씨 좋으니까 내려오냐고, 내 필드에서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리포터는 뭐 항상 그 입장이 있고 뭐 우산도 쓰고 그렇죠. 우비도 사실 우산 못 쓰죠. 우산 못 쓰고 비 맞으면서 이제 다들 하니까. 우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뭐 그쵸. 거기는 이제 또 더군다나 리포터의 영역이기도 하고. 뭐 근데 날씨 좋은 LA에서 그러니까 LA에서 날씨 좋은데 왔다고, 날씨 좋다고 날씨 좋으니까 내려오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약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차저스가 지난주 경기 후에 이제 켄 위스넌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해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타로 이제 임명한 사람이 쿼터백 코치 쉐인 스타이켄 씨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젊은 분인데 이분이 플레이 콜링 경험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날 경기를 패커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앤더니 린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당히 혁신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 공격을 많이 이렇게 바꿔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날 경기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정석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진짜 올드스쿨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냥 딱 태클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러닝카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또 경기 후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스타이켄이 플레이 콜링을 좀 처음에는 단순화해서 할 거다. 이 말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게 좀 갈팡질팡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했지만 상대 팀을 홀리자.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럼 뭐 굳이 2개를 붙여서 해보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뭐 맥베이나 이런 감독들처럼 혁신적인 플레이를 많이 할 텐데 아직은 우리 팀이 그 정도 정비가 안 돼 있으니 단순한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가겠다. 뭐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단순하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그거만큼 전공법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상당히 그 플레이 콜링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저번에 말했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의 경기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의외로 정석으로 가는 것이 변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팀은 평소에 변칙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패커스는 잠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뭐 바이킹스가 패하면서 아직 이제 뭐 단독 지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자 그러면 사실 플레이오프를 갈 때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노려야 될 텐데 지금 1번 시드 경쟁을 펼친다?
그러면 이번 주에 패함으로 해서 이제 나이너스하고 49ers하고 이제 2경기 차이가 되겠죠. 네. 어쨌든 이게 두 패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찌됐든 NFC 북부지구에서 누가 우승을 하든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갖고 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까지. 그렇죠. 이제 뭐 세인츠도 있고 하니까 세인츠 1패, 49ers가 전승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패커스가 이제 큰 그림으로 봐서 지금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홈필드 어드밴티지 그 1라운드 바이를 노린다고 했을 때는 세인츠 대비 패가 하나 더 많아졌고 나이너스한테는 이제 패가 2개 더 많아졌다. 근데 어쨌든 다행인 거는 아직 7경기가 남았잖아요. 네. 그 중에 49ers하고 매첩이 있어요. 상당히 기대되는 경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판단하기는 이르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커스와 차저스에 대한 얘기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나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왔냐? 이날 OBJ가 신고 나왔던 클리츠가 조커 지금 그거 신을 때가 아니거든요. 경기를 잘해야지. 그거 신고 나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정신머리가 썩어 먹었어요. 글러 먹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베컨만이 아니라 친구 랜드리까지 랜드리도 이때 막 오렌지색 막 이런 거 신고 나왔고 그냥 되게 컬러풀한 거. 그게 아마 저기 그것도 무슨 캐릭터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거예요. 그 아까 전에 저기 디션 왓슨이 저기 그 샌드위치 그거 있잖아요. 파파이스 뭐 그거. 네. 그 신발이었을걸요 아마?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신발일 거예요. 보니까 어쨌든 뭐 OBJ는 하얀색에 이제 조커 얼굴 그려져 있는 그거에다가 랜드리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붉은 계열의 그런 걸 신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저는 뭐라고 써왔냐면 클리블랜드 글롭트라터스. 혹시 할렘 글롭트라터스라고 아세요? 서커스 농구단. 할렘 글롭트라터스라고 서커스 농구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팬들에게 쇼를 보여주고 농구를 서커스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팀도 구성원들도 사실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농구 선수들을 뽑고 진짜로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데 단 운동만 잘해서는 안 돼요.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코미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보면 뭐냐면 클리블랜드 글롭트라터스다. 지금 뭐 사실 중요한 승패를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진짜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베이커 메이필드가 사실 제가 봤을 때 맛이 좀 갔어요.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이 보여져서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사실 시즌 시작 전에 베이커 메이필드 딱 생각하면 간지나고 멋있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디서나 여유 있고 위트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그 사진도 이제 류재경 PD가 사진을 올릴 텐데 나홀로 집에 영화 보셨어요? 그렇죠. 나홀로 집에 영화 보면 맥컬리 컬킨 집에 헬이랑 마브라는 이름을 가진 게 도둑이 이제 침입하려다가 호되게 혼나잖아요. 걔네랑 같이 온 애 같다고. 복장이. 메이필드가요? 예. 도둑 복장이다? 굉장히 허름하게 약간 어딘가 그 헬이랑 마브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혼이 난 다음에 약간 그 얼빠진 그런 표정 짓잖아요. 약간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경기 중이에요? 아니요, 인터뷰할 때.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성적을 보면 사실 뭐 혼이 나갈 만도 하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저희가 시즌 전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 너무 많은 이 디바들 때문에 팀이 산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선수들, 제가 이제 글롭트라터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은 좋으나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이제 딱 이게 보면은 저는 이게 지금 클리블랜드 선수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글롭트라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만 클리블랜드가 잘 소화해도 여전히 지구 우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덴버하고 하는 거 보면서 끝났구나. 글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텄다. 그냥 뭐 브라운스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정말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라면
여전히 슬픔을 제조하는 공장일 것이다. 지금 사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죠. 지금도 실망에 얼마나 지금 팬들의 그 분노와 실망만이 아니라 분노가 저는 차오를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광팬들이라고 하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저는 이제 브론코스를 뭐라고 이제 한 줄 평가를 해왔냐면 브랜던 앨런도 좋지만 드디어 주루 락에 대한 평가 좀 해보자. 이제 이날 브랜던 앨런이라는 신인은 아니지만 첫 출전한 쿼터백. 그래서 이미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스탯이라는 게 없어요. 네. 첫 출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가 나와서 꽤 잘하더라. 네. 어떻게 보면 조 플래커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날 승리까지 이끌어냈는데 뭐 브랜던 앨런도 좋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바이 위크 후에는 주루 락이 이제 IR에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브론코스도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쿼터백이고 이 선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앞으로 좀 이제 몇 주간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네. 근데 물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제 기량을 바로 뭐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시스템을 좀 익혀가게끔 하고 그 이제 세대 교체를 한 러닝백 리시버들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네. 조금 적응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은 좀 잡아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현 단장 밑에서 뽑았던 쿼터백들이 모조리 실패했기 때문에 존 엘웨이. 네. 존 엘웨이 단장이 뽑은 이 쿼터백 주루 락이 과연 이 팀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존 엘웨이가 사실은 그 페이튼 매닝 데려와서 우승할 때까지만 해도 천재 단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근데 사실 페이튼 매닝을 데려와서 페이튼 매닝이 잘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수비의 힘으로 우승한 그렇죠. 팀이지. 맞아요. 매닝이 캐리한 팀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페이튼 매닝이 은퇴한 후에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는 이제 수면에 좀 엘웨이는 좀 이제 묻혀져 있다가 이제 그 후에 매닝이 은퇴하고 이제 플레이오프 가뭄이 시작되니까 네. 이거 엘웨이가 뽑은 애들이 다 별로네. 그리고 트레이드 해온 애가 조 플래코 뭐 이런 애 뭐 이러니까 중간에 키넘도 있었고. 키넘도 있었고 네. 그렇죠. 이제 또 나름 자유계약으로 또 큰 돈 들여서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뭐 브락 아스와일러도 있었고 맞아요. 많았죠. 네. 그래서 뭐 트레버 시미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긴데 주옥 같은 이름들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뭐 사실 트레버 시미안을 계속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트레버 시미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좀 그 정도까지는 부정적으로,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 쿼터백들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건 맞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스튼 린치도 있죠. 1라운드 트레이드업해서 내려온 쿼터백인데 완전 버스트. 그래서 뭐 리스트가 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룰락에 대한 팬들의 좀 우려가 있을 텐데 뭐 아직 안 봤으니까. 그렇죠. 주룰락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주룰락한테 우리가 그 멍해를 씌울 필요는 없죠. 아니 한번 보긴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우려의 얘기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다음 경기가 픽식스의 마지막 경기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패트리어츠가 전승을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즌 첫 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시즌 내내 지금 이 경기력으로는 안 된다. 공격이 그렇죠. 이제 이 경기력으로는 플레이오프 가서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진만 위원이 저한테 계속 했던 얘기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찾아서 한다.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바로 또 옷 갈아입고 오셨네요. 이거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느라. 저는 오늘 또 이제 또 졌다고 또 옷을 아예 이제 또 페이트리어스 옷 입고 오신 줄 알았죠. 저는 밴드웨건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갈아타지 않습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늘 마음에 품고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날 어쨌든 그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 이것도 사실 업셋이죠. 맞아요. 업셋인데 뭐 물론 페이트리어스가 원정 가서 패한 거기 때문에 그 어쨌든 뭐 홈에서 진 거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승인 상태에서 라마 잭슨과 레이븐스한테 졌다는 거는 업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레이븐스가 이 경기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라마 잭슨이 러싱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패싱도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짧은 패스 이게 아니라
그 빌 벨리책과 그 페이트리어트 수비가 던지는 다양한 그 블리츠 패키지, 그다음에 이제 그 디펜시브 스킴을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패싱 공격으로 대응도 하고 네. 또 러싱 공격도 적절히 섞어가서 이 믹스를 적절히 가져가야 본인들이 그 페이트리어트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수싸움이 되는 거고 맞아요. 승부가 진짜 뭐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보면 잭슨이 패싱 스탯이 많진 않죠. 그런데 첫 드라이브 때부터 일단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네. 첫 드라이브 때부터 이제 뭐 패스를 적절히 섞어가고 그리고 이제 옵션 플레이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러싱 공격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패싱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진행될수록 뭘 보여줬냐면 이번 시즌 페이트리어트 수비가 그렇게 역대급 수비로 강하다라고 하는 그 디펜시브 스킴의 요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커버 제로, 네. 커버 제로 스킴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버 제로라는 게 세이프티를 한 명도 두지 않고 리시버들을 맨투맨으로 커버하면서 모든 수비들을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에 다 붙여서 네. 많게는 9명까지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에 붙여놓고 헤비 블리츠 스킴이죠. 헤비 블리츠를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빠지고 뒤로 빠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섞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쿼터백 입장에서는 여기 막 이렇게 일단은 앞에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 앞에 이렇게 막 엄청난 크라우드가 있으니까 일단 네. 당황스러운데 그 중에서 누가 블리츠 들어오고 누가 빠질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블리츠 들어오는 방향도 이게 본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수비수들이 위치를 바꿔서 다양한 갭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갑자기 뭐 세이프티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막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유령이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헛것이 보이고 그런다는 거죠. 예상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쿼터백들이 특히 네. 이것에 당황해서 페이트리어트의 디펜시브 스킴에 적응을 못하고 뭐 색도 많이 당하고 턴오버도 많이 하고 이게 사실 이제 페이트리어트 수비의 요체인데 네. 이거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어쨌든 짧은 패싱으로 하면서 그 패싱 공격을 섞어가더니 중반부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그 스킴을 읽어내더라라는 거죠. 저는 읽어냈다기보단 갖고 놀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당겨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마 잭슨이 공을 주는 척하는데 진짜 마술사같이 이렇게 가면 수비가 쫙 따라붙어요. 그리고 뒤로 가는 선수들한테 공 빼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수비를 읽으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반대의 느낌이었던 게 뭐냐면 원래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수비진이 굉장히 침착하게 이 상대방을 읽고 그래? 우린 널 파악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얘를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라마 잭슨 쫓아가고 근데 이번 라마 잭슨이 아니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허둥대다가 결국 17점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잭슨이 러싱 공격만 하면 페이트리어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읽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수비가 오히려 공격을 읽어내고 거기에 이제 읽은 상태에서 그 빌 벨리책이 다양한 스킴을 써버리면 공격이 이제 거기에 이제 당황한다는 건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이 그거를 읽어서 패싱 공격도 성공을 시키다 보니까 수비가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얘가 뭘 하는 건가? 오히려 그래서 이제 수싸움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수비에 또 당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수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갖고 놀렸어요. 근데 뭐 사실 페이트리어트를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게 또 아니 진짜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7대 0이 되는 시점까지는 수비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17대 0이 된 시점에 빌 벨리책 감독이 그 수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에 수비들 뭐 단테 아이타워나 뭐 카일 벤노이나 이런 선수들이 중간에서 뭔가 선수들 독려하려고 화도 내고 소리도 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빌 벨리책 감독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딱 17대 0 되는 시점에서 수비 선수들 다 끌어모아서 허들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작전 지시를 개별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수비팀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사실 정말 갖고 놀렸다라는 한 단어로 저는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이제 체스 매치가 되니까 양 팀이 그게 되니까 이제 백앤포스가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잭슨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잭슨이 그렇게 못하면 결국에는 뭐 샘 다놀드든 누구처럼 계속 이제 수비에 농락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해냈다라는 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트리어스를 가지고 놀았는지 농락을 했는지 뭐 저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잭슨이 그렇게 페이트리어스 수비를 읽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그게 하나고 블리츠에 당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오픈 리시버가 없으면 세컨 리드, 서드 리드까지 찾아가더라. 맞아요. 이게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는 뭐 우리 김민재 아나운서 러닝백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러싱 쿼터백인데 이제 마크 잉그램하고 이제 두 명의 러닝백.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던 표현을 가져온 거였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그게 사실 이제 그 라마 잭슨에 대한 한계다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은 진짜 진정한 쿼터백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2번 정도 색을 당할 뻔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기어코 패스를 성공시키더라. 하여튼 뭐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패스를 해서 러싱만이 아니라 나는 쿼터백이다라는 걸 증명했다는 게 어쨌든 그 승리를 가져왔던 원동력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턴오버를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정말 수비가 너무 좋은데 그 중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턴오버를 정말 많이 이끌어낸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뭐 커버 제로 그 스킨부터 해가지고 쿼터백을 프레셔하니까 쿼터백들이 거기에 이제 농락 당하면서 이제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어쨌든 라마 잭슨을 비롯해서 이 레이븐스 공격이 턴오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사실 턴오버를 2개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2개가 그 터치다운 하나와 필드골 하나로 그러니까 뭐 터치다운 하나를 주긴 했지만 필드골 하나를 막아내기는 했고 또 중요한 거는 페이트리어스도 이날 턴오버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턴오버 배틀을 지지 않았다. 맞아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그 턴오버를 범했던 건 오히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쪽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줄리언 에델먼이 펌블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격해야 되는 중요한 장면 서드 다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딥하게 던지면서 인터셉션 당하고. 그렇죠. 얼토마스한테 패스. 맞아요. 네. 그런 아니 얼토마스가 거의 와이드 리시버 느낌으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게 아마 모하메드 사누한테 던졌던 공인 것 같은데 너무 오버드로우해서 너무 깊게 갔어요. 얼토마스가 그냥 거의 그냥 센터필드에 있으면서 플라이볼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순간 사실 이제 경기 끝났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거 에덜맨 펌블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사실 이제 17대 13까지 쫓아갔고 역전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였는데 거기서 펌블에서 리턴 터치다운을 하니까 이게 다시 그러니까 투 포지션 게임으로 벌어지면서 홈 관중들 열광하고 그렇죠. 레이븐스 기세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쫓아가기가 어렵게 됐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턴오버가 사실 이제 결정타가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왜 예전에 그 쫓아가기 힘들겠구나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댈러스 경기 얘기할 때. 네네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패스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상대가 정말 리그 지금 최고의 그 러싱 게임을 할 수 있는 팀이니까 이날 마크 잉그램도 러싱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어요, 진짜. 예. 잉그램만 뛰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잭슨도 또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그 어쨌든 그 지금 누가 뭐래도 레이븐스 공격의 특징, 그 장기는 뛰는 거죠. 그래서 러싱 공격이 장기인데 그 장기를 살리려면 약한 부분이 약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패싱 공격도 어느 정도 리스펙트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은 패싱 공격도 상대편이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러싱 공격을 무자비 폭격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크 잉그램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마크 잉그램 그다음에 이제 라마 잭슨도 이제 본성을 드러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마키스 브라운까지 그 빠른 리시버까지 이제 완전히 풀려서 정말 이 빠른 선수들이 진짜 칼리지 풋볼 하듯이 정말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거의 트랙 미트처럼 경기가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라마 잭슨 선수 이날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뭔가 이제 뭐 색을 당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장면들이 보였었는데 색을 당할 장면에서도 패스를 연결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뭔가 공을 잘 던지는 러닝백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던 선수인데 우리가 잘못 봤던 게 아닌가. 물론 이 한 경기만 놓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새로운 쿼터백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선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좀 작은 것부터 생각하면 라마 잭슨부터 보면 이미 이 경기가 끝나니까 라마 잭슨 MVP 후보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라마 잭슨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쿼터백으로서 이제 제대로 MVP까지 모르겠지만 한 경기 가지고 이제 쿼터백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크게 이제 레이븐스 팀 단위로 보면 레이븐스가 올해 뭐 슈퍼볼 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우승을 못 하더라도 이 라마 잭슨이라는 스타 선수가 확실히 이제 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좋은 선수들 영입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유계약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선수들 영입할 때 보면 선수들도 그 팀에 누가 있나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팀에 좋은 선수 있나, 쿼터백 괜찮나 이거 보거든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 선수 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선수들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예전에 클리블랜드 하면 아무도 안 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 좀 그렇긴 하지만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번 시즌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가고 싶은 팀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뭐 트레이드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예전에 클리블랜드 그 캐벌리어스도 보면 정말 꼴찌하던 팀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가니까 다 모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이븐스는 앞으로 라마 잭슨이라는 쿨한 젊은 쿼터백이 스타로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 잡게 되면 앞으로 팀 빌딩하는 데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드래프트된 쿼터백 중엔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리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FL이 뭐 리그가 빨리 변한다는 특징도 있지만 카피캣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해서 성공하면 따라하고. 그렇죠. 그래서 뉴잉글랜드 정말 많이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는데 물론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라마 잭슨이 물론 이 한 경기만으로 오버리액션일 수도 있지만 라마 잭슨이 이렇게 잘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라마 잭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홈스하고 또 다르거든요. 마홈스는 기본적으로 패싱을 잘하는 쿼터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러싱까지 잘하는 거죠. 디션 왓슨도 뭐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만 그래도 쿼터백으로서 패스를 잘하는 쿼터백이고, 무게감은 사실 잭슨은 극단적으로 패스보다 러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러싱에 치우친 쿼터백의 전형. 그리고 마홈스는 러싱을 잘하는 패스 잘하는 쿼터백인데 어쨌든 그런 유형과 좀 다른 극단적인 러싱 쿼터백이었는데 그런 쿼터백은 안 통해. 맞아요. 안 통한다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그게 사실은 NFL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는데 라마 잭슨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인식을 바꿔놓는다? 그러면 진짜 카피캣 리그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이제는 그런 선수를 더 찾으러 나갈 거고 그게 또 카일러 머리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카일러 머리도 팀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할 거거든요. 잘 뽑았다. 그냥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뽑았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한 반 시즌 지나다 보니까 리그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다시 드래프트를 한다 그러면 1순위로 다시 카일러 머리 뽑을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쿼터백 중에서는 그래도 뭐 드웨인 해스킨스나 데니얼 존스보다는 낫다. 그런데 2순위에 뽑혔던 닉 보사를 보면서 닉 보사 아리까리한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마 잭슨을 보면 역시 이런 쿼터백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쿼터백을 대체할 수 있는 스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도 이게 한번 팀에서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카일러 머리에 대해서 팀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더 크게 NFL만이 아니라 풋볼이라는 종목 그리하면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보면 이게 사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유색 인종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몇십 년 전으로 사실 뭐 몇십 년 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유색 인종이 쿼터백이 돼서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랜덜 커닝햄 뭐 이런 사실 아주 드문 경우고 뭐 워런 문 뭐 이런 선수도 있긴 했지만 진짜로 이런 선수들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극단적으로 러싱을 잘하고 운동 능력이 극단적으로 뛰어난,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던지지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쿼터백이야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사회에서 쿼터백은 아직도 백인, 파켓 패서 이렇게 이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애가 쿼터백 하고 있으면 보통 진짜 고등학교 때 이 정도만 되면 이러거든요. 야, 너 가서 리시버해. 너 코너백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라마 잭슨이 물론 한 경기로 우리가 너무 오버리액션하는 걸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미국 사회와 풋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이것도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그 라마 잭슨 같이
극단적으로 운동 능력 좋은 쿼터백들이 더 많이 이른 나이에 길러져 나와서 아예 언젠가는 이런 애들이 완전히 대세가 될 수 있다. 근데 정말 물론 이제 이 경기가 너무 잘했던 경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라마 잭슨 선수의 이 움직임 자체는 정말 뭐 매 경기 찐이라는 걸 확신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패싱 능력도 갖출 수 있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네라는 거는 페이트리어스를 상대로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진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어쨌든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싱도 잘할 수 있네라는 걸 보여줬지만 본인의 기본적인 장점은 뛰는 거잖아요. 네. 어제도 비디오 게임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카일 벤노이 피해가는 그 미쳤어요 진짜로. 그때 보셨어요? 그때 중계에서 이제 그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이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허허.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네. 진짜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매든에 나오는 진짜로 매든 게임에 나오는 플레이잖아요. 네. 축축. 네. 근데 진짜 카일 벤노이가 그걸 보면 앞으로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NFL 필름에 남아있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농구에서 조단이 뭐 아니면 조단 아니도 누가 이렇게 슬램덩크를 하면 그 화면에 잡히는 수비수들 있잖아요. 네. 굴욕샷으로 In your face 이런 거 그렇죠. 특히 계속 이제 남는 건데 카일 벤노이가 그거 하나 찍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미거리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 경기에 저희 그 지난 그 프리시즌 때 저희가 그 홀 오브 페이머 특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에드 리드가 이날 경기에 이제 참관을 왔는데 응원 단장이죠.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탐 브레이디가 에드 리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내 크립토나이트인 걸 알고 쟤네들이 널 여기 데려다 놨구나. 그쵸.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에드 리드를 대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에드 리드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데려온 얼토마스가 인터셉트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재밌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페이튼 매닝도 이런 말 했어요. 아직도 에드 리드가 꿈에 나온다. 근데 제가 그때 전에 이제 홀 오브 페임 특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풋볼 30여 년 동안 보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공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 가장 강한 소위 말하는 볼 호크 가장 그 극대치가 제가 보기에는 에드 리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당했던 쿼터백들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진짜 뭐 페이튼 매닝이나 탐 브레이디나 진짜 이런 역대급 쿼터백들도 에드 리드 앞에서는 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저는 이제 이 선수가 뛰는 걸 못 봤지만 이 선수 그 스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스웩이 멋있죠.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홀 오브 페임 할 때 그 특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프로에 와서가 아니라 대학 때부터도 이 선수가 이제 마이애미 대학교를 나왔고 그때 이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디펜시브 플레이어가 팀의 정신적 리더를 한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그 리더를 한다,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세이프티가 한다, 흔치는 않아요. 근데 보통 라인베커죠. 그렇죠. 라인베커 내지 이제 뭐 디펜시브 라인에 패스러시 잘하는 그런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도 이제 중심이 되고 아니면 미들 라인베커 이런 선수들이 하는데 에드 리드가 그 마이애미 팀에서는 소위 말하는 핫앤솔이었다. 정말 그 라커룸에서도 보면 항상 에드 리드가 그 런서를 하고 에드 리드가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이 역할을 항상 에드 리드가 했던 선수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을 이렇게 선수를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게 에드 리드였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프로에 와서도 정말 그 모습을 정말 뭐 더 발전했지. 정말 최고의 세이프티로 성장했더라.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수비 선수다.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좀 찾아보세요. 이제 에드 리드 경기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지금 휴가거든요, 이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간 비교하자고 그러면 야구에서 정말 수비 레인지 넓은 센터필더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보는 것 같은 케빈 키어마이어라든지. 뭐 그렇죠. 상당히 어쨌든 보면 아까 이제 뭐 타이리 킬이 화면 밖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했는데 쿼터백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에드 리드예요. 분명히 나는 보고 여기 없는데 그러고 공을 던졌는데 화면 밖에서 나타나서 인터셉트를 하거든요. 그게 에드 리드다.
알겠습니다. 뭐 에드리드의 어쨌든 그런 그 응원이 네. 레이븐스의 업셋에 기여를 했네요. 어쨌든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시즌 첫 패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37대 18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이언츠 상대로 5연승 그리고 13개 터치다운 인터셉션 하나도 없었던 덱 프레스캇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카우보이스에 대한 한 줄 평은 뭐냐면 그냥 이길 경기 이겼을 뿐인데 네. 첫 플레이부터 놀라게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불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첫 플레이부터 그렇게 할 줄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랬었잖아요. 바이 위크가 그 레스트 효과가 있느냐, 러스트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냐, 녹쓰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첫 플레이 딱 보고 큰일 났다. 근데 어쨌든 뭐 전반전에는 전반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러스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후반에 가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비축했던 체력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확실히 카우보이스한테 도움을 줬던 거는 마이클 베넷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베넷이 들어옴으로 해서 본인이 색도 했지만 디마커스 로렌스와 로버트 퀸이 훨씬 자유롭게 패스를 했어요. 로렌스가 진짜 날아다녔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베넷을 데려온 게 신의 한 수다. 왜냐하면 베넷이 들어와서 혼자 해주는 그 역할보다도 나머지 디펜시브 엔드 2명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진짜 이게 이날 보면 그래서 그 패스러시가 훨씬 잘 됐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전반에 자이언츠가 9대3으로 이기고 있을 때 검은 고양이가 경기장에 나타났어요. 배들럭. 네. 이게 불운을 가져다 주셨던 게 아닐까 자이언츠에게. 왜냐면 자이언츠 홈이었으니까. 그게 어떤 걸로 저는 나타났다고 봤냐면 4쿼터에 자이언츠한테 모멘텀이 굉장히 확 쏠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서다운에서 패스트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불렸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등 뒤에서 이제 이거 이제 패스트 인터피리언스가 불리지 않아서 뭐 챌린지를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뭐 저는 패스 인터피리언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불렸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지 중계진들도 이건 배드콜이다. 만약에 거기서 패스 인터피리언스가 불리지 않았다면 아니 물론 이제 뭐 댈러스가 뭐 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그 정말 치고 막는 그런 경기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달랐을 거다. 네. 왜냐면 자기 진영에서 서우다운인데 3아웃으로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쓸데없는 페널티를 연달아 2개인가 3개인가 하면서 뭐 야들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3&아웃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이언츠한테 모멘텀이 완전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자이언츠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었다. 뭐 승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이 패스 인터피리언스라는 게 무엇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뭘까요 대체? 뭐 그래서 자꾸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캐치가 뭔지도 모르겠고 PI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때 우리 뭐 라이온스 뭐 패커스 그때도 말했지만 뭐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페널티를 걔는 진짜 징계에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들의 아니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니까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 정도로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징계는 줘야죠. 그러니까 심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미니마이즈 하느냐가 관건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챌린지를 더 허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챌린지 기회라는 게 제한적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챌린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지 기회를 더 주자는 게 아니라 챌린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더 많이 주는. 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챌린지를 못 쓰게 만들면 되죠. 네, 뭐 개수가 제한이 그래 개수가 제한이 되면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장면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차근차근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 시즌에 이제 PI를 챌린지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올해 임시로 해보는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PI에 대한 챌린지에서 오버터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죠.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없으면은 심판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작년에 뉴올리언스처럼 맞아요. 정말로 그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억울한 된다. 경우 그런 거는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PI 챌린지는 그런 장치 기능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실 중계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PI 뒤집히고 올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꼭 뒤집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감독들이 팀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는 둬야 된다. 그 기능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이제 정말 필요한 장치고 그 외에 다른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게 좀 그렇죠. 확대되어야 된다.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날 정말 쓸데없는 반칙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코치 클랩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슨 게럿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이슨 게럿은 게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이슨 게럿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했는데 그보다 좀 더 전 2006년인가 이때쯤부터 했는데 그때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달라스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제이슨 게럿을 딴 팀이 뺏어갈까봐 감독보다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유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그 게럿을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이슨 게럿을 감독보다 더 높은 연봉을 묶어놨었거든요. 네. 너 시간 문제다. 너 시간 지나면 너 감독 된다. 일단 돈은 이렇게 받아라. 묶어놨거든요. 정말 그게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볼티모어 가격금 놔뒀어야 되는데. 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지금 좋은 감독들 얼마나 좋은 감독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리 존스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제리 존스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어요. 본인이 구단을 89년도에 인수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결정이 뭐였냐면 그 당시 팀의 레전더리 감독이었던 감독 교체 탐 랜드리를 해임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그 팬베이스들한테 엄청난 그런 어떤 분노를 일으켰었고 왜냐면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지금도 카우보이스 경기장 앞에 가보면은 랜드리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말 카우보이스와 랜드리는 거의 뭐 일심동체 비슷하게 팬들 마음속에 있는데 새로운 구단주가 오더니 뭐 갑자기 우리 레전더리 감독을 잘라버리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이너스티를 잘 만들어서 그런 말을 쏙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거에 있는 거거든요. 제리 존스 마음속에는 카우보이스가 1960년에 창단한 다음에 본인이 구단을 인수해서 해임할 때까지 89년까지 29년을 랜드리가 감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나만의 랜드리를 찾아서 세울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감독을 계속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찾았던 이제 감독이 이제 지미 존슨이라고 본인이 이제 대학 때 같이 뛰었던 선수 출신의 감독인데 정말 다이너스티를 잘 읽어놨는데 갈등이 일어나서 우승 2번 하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감독을 계속 교체해 가다가 찾다가 본인이 이제 얘다 라고 딱 정착한 사람이 제이슨 게럿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이슨 게럿을 뭐 일부에서는 어떻게 비난되냐면 아들처럼 챙긴다, 가족 멤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제리 존스는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야지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천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맞을 거야. 그래서 이제 천재 감독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쨌든 나만의 탐 랜드리를 찾겠다가 하나고 지금 보면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뭐가 있었냐면 제리 존스가 2007년 그때 이제 뭐 볼티모어 가려는 그 제이슨 게럿을 큰 돈을 두고 묶어놨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제이슨 게럿이 상당히 젊을 때인데 이런 거죠. 맥베이 전에 맥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상당히 잘했어요. 네. 그거는 뭐 인정. 잘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역량이야. 그 한계가 아닌가. 감독이 아니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그냥 두던가.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감독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 제이슨 게럿은 참 제가 볼 때는 카우보이스 팬들 마음속에는 상당히 게르기다.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진짜 뭐 제이슨 게럿 얘기를 갑자기 또 눈가가 촉촉해지시는데. 아니 갑자기 또 하품이 나오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랑 뉴욕 자이언츠. 자이언츠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자이언츠 얘기를 안 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이언츠에 대해서는 한 줄 평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날 경기에서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리딩 러셔 데니얼 존스, 리딩 리시버 세이콘 바클리. 이래서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리딩 러셔가 쿼터백이고 사실 그 세컨 바클리가 4쿼터에 한 번 질주 외에는 65야드. 근데 네. 그것도 패스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날 경기에서. 그러니까 카우보이스가 수비를 잘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자이언츠 공격의 구심점이 바클리이기 때문에 바클리부터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클리가 묶이니까 리딩 러셔가 데니얼 존스다. 네. 이건 이제 넌센스죠. 그리고 바클리가 리딩 리시버다. 근데 바클리가 그렇다고 해서 리시빙 야드가 이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리딩 리시버다. 그러면 결국은 리시빙도 안 좋았고 러싱도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냐. 네. 그래서 이날 자이언츠는 그래서 이기기 힘든 경기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전체 한마디 그 얘기를 하면 네. 이번 주에 37점을 올리고 이긴 두 팀이 슈퍼볼에서 붙어야 된다. 37점을 올리고 이긴 두 팀이 붙어야 된다. 어떤 팀이 있었죠? 자, 37점이라. 레이븐스하고 캬우보이스예요. 아,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네. 일단 카우보이스는 제가 봤을 때 나이너스 선언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두고 보자고요. 그간의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역사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챔피언십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이 아니고요. 카우보이스가 그 전의 역사는 제가 잘 몰라서 95년에 슈퍼볼 우승을 했었는데 그 후로 챔피언십 라운드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거죠. 슬픈 거는 제가 너무 아픈 데를 찔렀나요? 슬픈 거는 그 카우보이스가 마지막으로 슈퍼볼 우승했던 그 해 이후로 NFC에서 NFC 챔피언십 경기까지 진출 못했던 팀이 제 기억으로는 3팀인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카우보이스, 네. 레드스킨스, 그리고 라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 카디널스고 버커니어스고 뭐 이런 팀들도 다 심지어 그 팀들 슈퍼볼까지 갔었거든요. 뭐 버커니어스는 우승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리그를 대표하는 가장 인기 있는 팀인 카우보이스는 그 영광의 시대가 저문 후에는 네. 지금 이렇게 슬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1부의 마지막 순서 위크 10의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에 대한 예상을 하고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 LA 차저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현재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LA 차저스, 그리고 이제 4승 4패를 기록하고는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될 텐데, 참 누가 이길지 가늠이 참 잘 안 돼요. 쉽지 않죠. 네. 어디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LA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오클랜드를 상대로 차저스가 4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오클랜드를 상대로 리버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 상대했던 팀 중에 가장 많은 45개의 터치다운을 오클랜드를 상대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같은 지구 내에 있으니까 뭐 자주 만나서 그런 게 또 있겠지만, 그 세 팀 중에서도 가장 강했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멜빈 고든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스틴 에클러 선수와 이제 러싱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막상막하의 경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차저스 쪽으로 조금 이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경기 되게 아슬아슬할 것 같긴 해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차저스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진짜 차저스냐. 브론코스, 스틸러스, 타이탄스에게 3연패를 했던 팀이 차저스냐, 아니면 베어스, 원정, 그리고 이제 패커스를 상대로 2연승을 한 팀이냐. 특히 패커스를 상대로 한 걸 보여준 걸 보면 공수, 스페셜 팀스 3개 페이지에서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런 걸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팀이냐.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딱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레이더스 한번 볼까요? 레이더스는 지금 뭐 지난주에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 중심에 사실 이제 조시 제이콥스라는 신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이콥스를 이제는 사실은 신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레이더스 공격의 구심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스는 어쨌든 이런 좋은 선수를 잘 발굴해서 이제 신인을 뽑아서 이제 공격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신인도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5라운드에서 뽑았던 리시버
헌터 렌프로도 지금 이제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래서 2주 전 텍산스와의 경기에서는 65야드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이제 88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알렸고 지난주 라이언스 상대로도 6개의 캐치에 54야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록만이 아니라 데렉 카가 이날 라이언스 경기에서 가장 많이 패스를 던진 타겟이 헌터 렌프로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인 선수인데 그만큼 벌써 이제 카한테 이제 신임을 받고 있다. 쿼터백한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데렌 월러 타이랜드도 있고 타이렐 윌리엄스라는 와이드 리시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레이더스가 이제 공격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 시즌 보면 최근 5경기를 보면 최소 24점 이상 꾸준히 올리고 있고 또 30점 이상도 2번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차저스를 상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차저스가 패스 디펜스가 강하거든요. 리그 5위의 패스 디펜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패스 공격부터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구심점인 자시 제이컵스부터 이제 파워 러싱을 좀 하면서 그 러싱 게임을 좀 에스태블리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양한 그 패싱 옵션을 가동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걸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저도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차저스가 저번 주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차저스 공격도 이제 제대로 되면 저번 주 패커스랑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디서 승부가 갈릴 것 같으냐라는 걸 좀 보면 이 레이더스의 패스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최하위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라이언스를 상대로 406야드나 패싱 야드를 허용했거든요. 패싱 야드만 네. 406야드. 근데 이제 그 라이언스 리시버들을 보면 193cm의 케니 갈러데이, 188cm의 마빈 존스, 그리고 196cm의 타이랜드 TJ 하킨슨 이 3명의 장신 선수들을 막는데 상당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차저스 리시버들하고 타이랜드를 보면 193의 마이크 윌리엄스, 188의 키넨 알렌, 그 다음에 타이랜드 헌터 헨리 196cm. 똑같이 이 트리오가 체격이 키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셋 다 상당히 지금 버티컬 스렛으로서는 좋은 조합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리시버들을 막는 데 있어서 지난주 라이언스 상대할 것처럼 비슷하게 좀 애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406야드나 패싱 야드를 허용하면서 이 득점을 많이 허용했지만 레이더스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라이언스 디펜스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언스 디펜스를 상대로 해서 레이더스도 뭐 런 패스 할 거 없이 다 하면서 이게 나름 뭐 24점 31점 이렇게 내면서 네. 공격력이 더 좋은 팀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차저스는 다르다. 차저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레이더스 공격이 원 디멘션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저스가 조금 우위가 아닐까. 그리고 차저스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리고 이제 베어스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승세 타던 것이 이거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후반기에 차저스의 이제 또 대반격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트렌드를 한번 믿어보겠다. 네. 그래서 저도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다 이제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뭐 2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경기차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굉장히 의기양양해 하고 계세요. 저 겸손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4경 아까 저희 저녁 먹을 때 제가 봤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이 얘기 꼭 해달라고 그냥 그게 부탁했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4경기 차이였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대추격을 하면서 네. 제가 아픈 사이에 뭐 아프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이게 아프면 사경을 헤매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아니 사실 이번 주에는 업셋이 많았죠. 그래서 맞아요. 이번 주에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우위를 점했죠. 그래도 제가 한 경기 앞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쫓아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데 제일 연연해 하시는데 아니 보세요. 아니 오랜만에 돌아보니 한 경기 차가 돼 있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거 편집해줘야겠네. 우리 유재영 PD가 이거 싹 편집해줘야겠네. 편집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해 보겠고요. 2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경기가 총 13경기가 펼쳐지는데 한 경기는 방금 이제 프리뷰를 했고 나머지 12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